꽃그늘 주방에서 청강이 아침 식탁을 차리고 있다. 월이는 깜짝 놀라 벽시계를 쳐다본다. 다행히 월인이 보통 때보다 늦게 나온 건 아니다. 청강이 머리 수건을 두르고 앞치마까지 한 것이 단단히 작정하고 시작한 모양이다. 표정에서도 그렇지만 몸짓 하나하나에서 전에 없는 결의가 느껴진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분주하게 오가며 음식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사고 전에도 하지 않던 일이다. 음식을 만드느라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건 언제나 월인의 몫이었다. 월인은 어쩐지 청강의 부지런함조차 사고의 후유증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인다.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청강이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으리라. 월인은 타인이 되어버린 청강에게 예의를 갖춰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새롭게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감을 얻어야 한다고 월인은 생각한다. 청강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할게요. 월인이 불어 경쾌하게 외친다. 예의도 바르고 씩씩하게 하려는 것인데 청강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제가 아침밥을 차릴게요. 아니, 앞으로 주방이라고 집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청강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월인을 쳐다본다. 밤새 얼마나 운 것인지 아니면 눈 한 번 못 붙인 것인지 월인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청강의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다. 어젯밤 늦게였다. 기타 강습을 받으러 갔던 청강이 돌아왔다. 월인이 서재에 있다가 나가보려고 일어서는데 어느새 청강이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다가왔다. 무슨 일인지 수키도 뒤따라 들어왔다. 청강은 서재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수키가 얼른 방문을 닫고 청강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청강은 기타 선생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간간히 통곡을 멈추고 그 잘난 새끼, 더러운 놈, 나쁜 놈 따위의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얼마 후 울음을 멈추고 고자질하듯 모든 경위를 자진해서 털어놓았다.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잘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해. 바보 같은 새끼, 멍청한 자식, 수준 낮은 헛똑똑이. 그러나 이후 한 말들은 얼마 전 어머니 칠순 기념에서 청강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즉 기타 선생은 청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기타 선생은 아직 30도 안 된 총각인데 40이 다 된 아주머니하고 결혼할 수 없지 않느냐. 게다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와 결혼 약속도 했다. 아무리 기억나지 않아도 남편과 가정이 있으신데 그러면 되겠느냐.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꾸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조르니 힘들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제 기타 수업은 그만 나왔으면 한다. 수업료는 돌려주겠다 등등. 사랑에 빠진 청강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만한 충고들이었다. 아마 기타 수업을 마치고 난 뒤 청강이 기타 선생에게 프로포즈한 듯했다. 어쨌든 월인으로서는 기타 선생의 단호한 충고가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었다. 청강은 고자질만으로는 분이 안 풀리는지 개새끼 라며 짧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어디로 봐서 내가 40이 다 되어 보이느냐며 자신은 20살 조금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조작된 것 아니냐며 월인을 의심스런 눈으로 노려봤다. 내가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타 선생이 청강 씨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수키는 청강의 등을 감싸 안고 타일렀다. 너무 억울해서 내 나이를 인정하기 싫어요. 아니, 인정 못해요. 청강은 수키의 말에 단호하게 대꾸했다. 자기가 20살이라고 믿으면 20살인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수키가 다시 한번 청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았어요. 청강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청강 씨 기억이 20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키가 동의를 구하듯 월인을 바라보며 웃음을 던졌다. 월인은 청강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수키는 아까부터 월인에게 알 수 없는 웃음을 던지거나 눈짓을 반복했다. 월인은 수키의 그런 행동이 불쾌하게 느껴졌지만 못 본 척 넘겨왔다. 어쨌든 월인은 그제야 청강이 자신을 그토록 멀리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았다. 청강은 자신을 이제 20살 조금 넘었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굳건히 믿는데 40대인 자신에게 끌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청강이 자신을 거부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월인은 조심스럽게 추측했었다. 자기 할 말을 다 했는지 청강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가버렸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연치 않게 서재의 수키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게 되었다. 청강 씨 혼자 기타 선생을 짝사랑한 거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기타 선생님이 나이는 어려도 사리가 분명해요. 더구나 어린애인도 있어요. 청강 씨를 떼어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결혼 약속한 것도 사실이고요. 월이는 어색해지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강 씨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아마 기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꿈틀거리는 본능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기억이라는 게 뭐 별거도 아니잖아요. 사장님은 기억 때문에 외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거네요, 두 분한테는. 그러니 이제부터는 지난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몸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수키는 저희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언부언 늘어놓았다. 월이는 시선을 책장 쪽으로 돌렸다. 수키가 자진해서 빨리 돌아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저라도 필요하면 가지세요. 위로가 될지 모르잖아요. 호호호. 수키는 월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다. 월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냈다. 수키는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 월인은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웃어넘겨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수키가 농간을 부리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으니 무시하면 그만이다 싶으면서도 생각하면 괘씸하고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그렇다고 해도 청강을 생각해서 무던히 참아야 하리라는 다짐을 했다. 수키가 돌아간 뒤에도 월이는 잠을 못 이루었다. 어쩌다 자신은 청강 때문에 멍들고 청강은 또 다른 남자 때문에 멍들게 되었는지. 월이는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 수면제 몇 알을 삼키고 겨우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났다. 제가 이 집 식구인 건 분명한데 기억 안 난다는 핑계로 마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앞으로는 제 몫을 할게요. 어제와 달리 청강의 태도와 억양은 세련된 교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전 청강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낯설미 배어있다. 청강은 교양이 있되 사람을 끌어안는 힘이 있었고 막힘이 없되 따뜻함이 있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성적이고 사무적이다. 그러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투는 아니다. 월이는 자의식이 강해지고 또렷해진 청강이 다행스럽다. 무엇보다 제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 아저씨도 마음이 놓일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감정이 없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해도 아저씨는 제 남편이라면서요.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아마 기억이 돌아온다 해도 제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청강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알고 있어요. 월인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입가에 웃음까지 내건다. 하지만 아저씨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싫어요. 제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알면 아저씨도 마음 놓이실 거잖아요. 이제 청강은 뚜렷해진 자아로 월인과 자신을 구분짓는 진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월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사라진 듯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전 아저씨에게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아요. 아저씨가 고맙고 그리고 아저씨에게 믿음이 가긴 해요. 하지만 기타 선생에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정말 눈꽃만큼도 없어요. 청강은 자신이 어제 기타 선생에게 버림받은 것을 월인에게 복수라도 하는 것 같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월인은 칼로 가슴을 찔린 듯 아프다. 하지만 입가에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내 아내였고 지금도 내 아내다. 이렇게 강요하고 붙들어 두는 건 이기적인 처사일 뿐이다.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럼요. 그걸 청강 씨가 어쩌지 못한다는 건 나도 아니까. 월인은 청강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에겐 절망적인 성급기이지만 청강에겐 자의식의 회복이고 자기 나름의 성찰이니 꺾을 수만은 없다. 청강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속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구나. 나도 청강을 사랑했지만 청강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워했었는데 그런 사랑이, 그런 마음이 거짓말처럼 증발하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다니. 우리의 사랑이 고작 한 번의 사고로 흔적도 없이 말라버릴 만큼 얕았던 것일까? 사람은 정말 내면의 존재구나.
청강 씨가 다른 인격체라는 거 받아들이고 인정할게요. 월이는 슬픔을 가눌 수 없지만 청강을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낸다. 월이는 청강이 자신을 되찾아 학교로 복귀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고 기대해 본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와 달리, 그리고 주방을 오가는 씩씩한 행동과 달리 청강의 눈가에 진 꽃그늘이 어제보다 짙고 푸르딩딩하다. 가슴의 멍이 얼마나 크고 깊어야 저렇게 눈두덩이까지 푸른 멍이 번지는 건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지금 청강 씨 가슴에 내가 이 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청강 씨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이해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없는데 강요당하는 그 기분. 그러나 월이는 갑자기 목이 맨다. 월이는 청강의 상처가 눈두덩에 내려앉은 푸른 멍이 자기 이것처럼 마음 아프다. 차라리 착한 그 남자가 기타 선생이 청강을 받아주었더라면. 이해해줘 고마워요, 아저씨. 청강은 식탁 위에 접시를 내려놓다 말고 잠시 월인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내 단호하게 돌아서 조리대 앞으로 다가선다. 내가 너무 과거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청강 씨에게는 지워지고 없는 과거에. 저도 노력은 해볼게요. 아저씨 말 믿으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둘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저씨가 말한 저를 찾아보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요. 청강은 도마의 시선을 고정하고 등을 보인 채 말한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나도 청강 씨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돌아오지 않는 기억을 핑계로 언제까지 청강 씨를 붙잡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월이는 자신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저함이 없다. 기억에 없다고 해도, 청강의 마음속에 내가 없다고 해도 청강을 곁에 두고 싶다. 하지만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고 또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으리라. 내가 도울 건 없어요. 메마르고 건조한 기억 상실 속으로 물기처럼 촉촉하게 스민 사랑을 버리는 일이 청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월이는 짐작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월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아픔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청강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아저씨, 오늘은 그냥 지켜봐 주세요. 청강은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를 썰다가 월인을 쳐다보고 해쓱하게 웃는다. 농축된 아픔이 배어나는 웃음이다. 도마 위에는 미리 썰어 놓은 호박과 양파, 버섯 따위가 소복이 쌓여 있다. 청강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두부를 자른다. 월이는 칼을 쥔 청강의 왼손과 두부를 잡은 청강의 오른손을 바라본다. 손등에는 실핏줄이 도드라져 있다. 사고 전에 청강은 밥을 짓거나 요리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도 취미도 감각도 없었다. 때문에 그녀는 월인의 생일상을 차릴 때도 요리책을 펼쳐놓고 레시피를 거듭 읽어가며 음식을 만들곤 했었다. 그래서 청강이 만든 음식은 맛도 모양도 어딘지 요리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미식가에겐 환영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생일상으로서는 꽤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청강은 익숙하게 계란찜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리고 밥 한 공기를 푸고 그 옆에 수저와 젓가락을 놓는다. 그러고 보면 동수의 말처럼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 것이라고 월이는 생각한다. 지금 해주하고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청강은 마침내 다 차려진 식탁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난 듯 월인을 쳐다본다. 아니요, 전 기다렸다가 어머니와 함께 먹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음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월인이 신기한 기분이 들어 묻는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늘 먹던 음식인데요. 전 원래부터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청강은 말하다가 입술을 깨문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다. 실은 그 남자 때문에 이것저것 레시피들을 머릿속에 외워뒀어요. 겨우 울음을 삼킨 청강이 다시 입가에 웃음을 띠고 말한다. 그 남자의 아내가 되면 뭘 만들어줄까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찌개 같은 손쉬운 레시피를 외웠죠. 하지만 이제 다 쓸모가 없게 되었네요. 청강은 감정을 사귀느라 후 하고 한숨처럼 웃음을 내뱉는다. 하지만 청강의 눈가가 촉촉이 젖는다. 아, 그랬군요. 월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청강의 꽃그늘을 바라본다. 아니다. 이젠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레시피를 외워야겠네요. 해보니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청강은 애써 명랑한 척이다.